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중국이란 나라를 참 이해하자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개념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흔히 이제 그들 자신이 이제 천자라는 단어가 있는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천자가 누굽니까? 중국의 황제 임금을 천자라고 불렀었죠. 이제 그런 비슷한 의식이 있는 나라도 일본도 그렇긴 해요. 천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왕으로 이제 부르지만 예전에는 또 천왕으로 이제 불렀었죠. 그런 이제 중국, 그 나라 하나를 단 하나의 나라로 보기에는 너무도 큰 땅과 너무도 많은 그 인구가 있죠. 예전에 뭐 15억까지 갔었는데요. 지금은 좀 줄어서 14억대, 13억 뭐 후반 뭐 이렇게 정확한 인구 통계가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 잡힌 통계 수치보다 더 많다 그러죠. 지금은 인도가 세계 인구 1위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아직도. 자, 그건 그렇고요. 중국인들 혹은 중국의 그 국가적 목표, 그리고 그들의 그 내심에 이제 이렇게 기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식 중에요. 우리가 세계 최고다, 제일이다.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중화사상인데요. 이것을 말이죠. 펼치기에는 그들의 역량이 이제 모자랐죠. 특히나 현대화되고 난 이후에는 산업발전시설에서 밀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개혁 이런 것이 따르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이제 후진국이 되고 말았죠. 중국이. 그 중국이 말이죠. 이제 권토 중래를 다짐하면서 도강 양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이죠. 등소평 이후 급격하게 발전했죠. 개혁 개방의 힘인데요. 저는 오늘날 중국의 힘을 이렇게까지 이제 크게 키우는 가장 큰 원동력은 저는 등소평에서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다면은 그쪽은 등소평이 있었겠죠. 등소평 이전과 이후가 다른 거예요. 물론 모택동이 가장 우뚝한 존재입니다. 중국에서는 정치 이념적으로 볼 때 모택동 전과 후가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데 중국 인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그리고 중국의 진정한 힘을 불어넣은 지도자는 등소평이라고 봅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요, 모택동보다도 등소평을 더 이렇게 우대하고 지켜 세워야 됩니다. 그들의 최고 영웅은 모택동이가 아니고 등소평이죠. 모택동은 솔직히 그 문화대혁명 이런 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와, 그 사람이 그 저지른 여러 가지 엉터리 같은 짓거리 이런 것만 모아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에서 그 좌익들, 좌익 운동가들은 가장 존경하는, 가장 이렇게 닮고 싶은 롤 모델이 모택동이 가장 많아요. 뭐 체게바라, 뭐 레닌 이런 것도 옛날에 들어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이 주사파들이 이제 신앙하는, 신봉하는 모델은 모택동이거든요. 모택동 아니면 김일성입니다. 자, 어쨌거나 그런 이야기 등등 이렇게 고려해서 보면요, 지금의 중국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천지개벽. 예전에 김정일이가 중국을 방문하고요. 중국의 상해 뭐 이런 걸 둘러보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변했잖아요. 상해 가보시면 뭐 아시겠습니다만 거기는 그야말로 뭐 여기가 뉴욕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고층 빌딩도 많고 완전히 현대화된 그런 어떤 지역이 있죠. 구상해 말고요. 신시가지 쪽으로 오면 완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뭐 심수특구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전부 뭐 거대한 산업 단지 아닙니까, 거기? 그야말로 천지개벽했구나라는 말을 그 당시 했다 그러죠. 그런 평양도 사실 중국 모델을 따라가려고 개혁 개방을 시도 좀 해봤지만 체제 자체가 너무도 완고하잖아요. 거기는 봉건 전제 군주 같은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약간만 뒤틀려도 자유의 정신이 들어간다거나 외부에서 어떤 서방 세계의 문물,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자체 붕괴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차단하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은 이제 이렇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닐 텐데도 목숨 걸고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에서 들어오는, 특히 대한민국에서 들어가는 모든 것을 막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 자신들이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되자면은 극복해야 될 나라가 하나 있죠. 반드시. 미국입니다. 미국.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미국의 이제 상대가 아닙니다. 아직 중국은. 군사력으로 세계 3위로 평가되는 게 중국인데요. 이제 조만간 2위 자리는 올 것 같아요. 2위 자리는. 러시아가 아무래도 인구가 그리 많지 않거든. 러시아는 인구가 1억 5천 밖에 안 돼요. 그 1억 5천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제한적이거든. 결국에는 군사력에서도
러시아 자리를 이제 중국이 가져간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거기를 간다 한들 미국과는 아득한 차이입니다. 군사력에서는 경제력이 워낙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이제 규모는 미국에 이제 근접해 있죠. 그렇지만 1인당 GDP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수단들, 기술력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개입하게 되면은 아직은 중국은 응감생심 미국을 넘나보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호시탐탐 미국의 자리를 노리고 있고요. 적어도 일극 체제를 깨려고 하는 거죠. 소위 이제 예전에 구소련 시대에는요, 어쨌거나 뭐 양극 체제 아니었습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였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제 정치사에서는 그걸 이제 양극 체제로 보통 봅니다. 이제 중국이 지금 그 자리를 지금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과 대등한 관계, 대등한 어떤 자리, 거기에 지금 가려고 하는데, 그러자면 경제적으로도 발달해야 되지만, 군사적으로 미국에 꿀리면 안 되겠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 가장 지금 쪽팔려하고 존심상해하는 것이 바로 항공모함, 그리고 핵잠수함 이런 것들입니다. 전략 자산들이죠. 그리고 이제 스텔스기 이런 것들인데요. 흉내는 다 내요. 중국도. 중국에 가면 항모도 다 있고 스텔스기도 다 있어요. 자체적으로 다 만들었다 그래. 전부 훔친 기술로 만든 것들이고 조악하죠. 아직은. 그래서 성능이 미지수입니다. 저게 제대로 기능을 할 것인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견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핵잠수함까지도. 핵잠수함 이거는 모택동이 죽으면서까지 당부하고 갔던 겁니다. 반드시 핵잠수함을 만들어라. 이런 어떤 특별한 주문까지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모택동 사후에 그게 이제 드디어 중국에서도 만들어졌다 그러죠. 자, 이번에는 그 핵잠수함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침몰설입니다. 침몰설. 미국의 핵잠수함이 침몰했다는 이야기는 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은 벌써 그 역사가 길지도 않는데 핵잠수함 침몰설이 또 터졌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중국 우한에서 최신형 핵잠수함 침몰. 우한이 어딥니까? 양쯔강 중류 정도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의 진원지로 이제 이렇게 이해되는 우한인데요. 우한은 지도상에서 보면 그냥 내륙이에요, 내륙. 근데 우한에서 어떻게 핵잠수함이 침몰하냐? 그게 바로 양쯔강의 거대한 그 규모를 말해주는 것이죠. 크기를. 양쯔강 그야말로 하나의 그 이제 바다처럼 이렇게 이제 큰 어떤 강이죠. 그래서 장강대하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런데 이 우한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이 잠수함을 비롯해서 선박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쯔강에서 이 핵잠수함이 침몰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때 당시 이제 이런 뉴스가 쫙 나온 거죠. 1,400만 대도시 인근, 여기 우한을 말합니다. 우창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가진 그 선박 건조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그 주변에서 이제 사고가 났다라는 것을 미국이 제일 먼저 캐치한 거죠. 공중에서 위성에서 그걸 잡았던 겁니다. 미국 당국 중국 최신 핵잠수함 침몰 확인했다. 요게 9월 27일 바로 얼마 전이죠. VOA 중국 조선소에서 침몰한 잠수함은 개발 중인 최신형 핵잠이다. 093형 핵잠수함이다. 이런 이야기죠. 중국은 참고로요, 잠수함에 이름을 붙이는데, 이게 이제 클래스 등급을 매기는데, 중국의 역대 왕조의 이름을 매깁니다. 특이한 것은 최근에 그 매기는 게 아니고, 과거, 아주 오래전에, 뭐, 하나라 있죠. 뭐, 하은주, 은나라, 뭐 주나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진나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죠. 그래서 하급, 상급, 뭐, 상나라라고도 하죠. 은나라를. 그리고 이제 주급, 뭐, 진급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매깁니다. 미국은 오하이오급 뭐 이런 식으로 주별 이름을 달잖아요. 저기는 왕조 이름을 달아버린 거지. 그것도 말이죠. 저는 미국을 의식한 이름 붙이기라고 생각합니다. 명명할 때 미국은 주잖아요. 자신의 핵잠을 아예 왕조를 붙여가지고 주보다는 왕조가 훨씬 더 큰 개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깔아 뭉개려고 하는 의식이 거기 들어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자, 최근에 나왔던 뉴스만 이렇게 쭉 보시면은, 미 국방부 중국 최신 원자력 잠수함 침몰했다. 핵 누출 위험은 없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만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뉴스들이 핵연료 탑재한 이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잠수함 하나에 들어가는 핵잠 하나에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어떤 핵연료의 그 규모, 그 내용, 성질 이런 걸 이제 고려할 때
이게 만일에 누출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심각한 일이 되겠죠. 상당한 큰 오염원이 이제 발생한 셈이 되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들. 미국 잡겠다던 중국 핵 잠수함 알고 보니 2달 전 침몰했다. 이 중국은 오로지 미국 따라잡기, 미국을 극복하기, 이게 이제 그들의 지상 목표죠. 뭐 딴 거 없습니다. 동서평은 죽으면서까지도 도강양해하라 그랬거든요. 힘을 기를 때까지 절대로 드러내지 마라 그랬는데도 이 시진핑 때 와서 드디어 대국 굴기가 어떠냐 하면서 지금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정체를 드러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일렀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지금 전쟁판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러다가 처맞고 박살이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뉴스를 보면요. 미국 당국 관련된 뉴스인데요. 제가 일단 검색을 이런저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미국 정보망 중국 해군 내부까지 뻗쳤다. 핵잠 침몰 은폐 실패 전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미국은 정보당국에서 이미 다 파악할 정도로 거미줄 같은 정보망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 주변의 모든 나라가 대부분 미국에 기지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기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미국에 의해서 꼼짝없이 지금 포위된 상황이죠. 그런 속에서 어떻게든 떨쳐보려고 난리치는 겁니다. 자, 5, 6월 유한 조선소에서 침몰, 핵연료 탑재 가능성도 컸다. 이런 뉴스들이 쫙 나오잖아요. 자, 이게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잠수함들입니다. 핵잠수함도 있고요. 그런데 그 수준이 말이죠. 미국과 비교하면 어떨까?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은 게임이 안 됩니다. 이 핵잠수함의 가장 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은밀하다라는 거잖아요. 은밀하다. 이게 정체가 드러나거나 잡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중국의 핵잠수함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초기 모델들은 경운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경운기. 너무 시끄럽게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거 뭐 다 잡힙니다. 공중에서도 다 잡히고 웬만한 구축하면 그 소리 뭐 바로 잡아냅니다. 그래서 잠수함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겠죠. 그 후에 여러 번 진화를 거칩니다. 중국도. 그렇지만 아직 제대로 된 잠수함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은 꽤 발달했다라고 합니다만 핵잠에 있어서는 아직 여러 가지 미약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관련된 뉴스도 참 많은데요. 이걸 뭐 정리하자면 너무도 많은 시간에 이제 걸쳐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압축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침몰한 잠수함, 최신형 핵잠이긴 한데요. 중국으로 치면은 이게 이제 4세대 이제 핵잠이 되겠죠. 4세대쯤. 근데 4세대라도 미국의 최신 그 핵잠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중국의 대외 목표라고 하는 것은요, 소위 도련선이라고 있습니다. 도련선.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가상의 해상에 그어지는 선인데요. 그게 제3도련선까지 있습니다. 제1도련선이 규슈, 오키나와, 타이완, 필리핀, 말라카 해협을 연결하는 그야말로 중국 자신들을 이렇게 철저히 이제 방어하는 그 도련선, 그 라인인데 이거는 석유 수송로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이게 유사시 이게 이제 먹히게 되면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는 위험해지죠. 석유 수송이 끊길 수가 있습니다. 수송로 여기를 피하려 그러면 엄청나게 멀리 돌아서 나와야 됩니다. 인도네시아 그 밑으로 내려가서 그야말로 도착하기까지 어마어마한 수고와 고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2도련선은요, 오가사와라 제도라고 있고요. 괌, 사이판, 파푸아 뉴기니를 연결하는 제2도련선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이들이 지금 염두에 두고 여기는요, 소위 말해서 호주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요. 벌써 제2도련선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이렇게 태평양을 향해서 야금야금 뻗쳐나가는 전략을 갖고 있죠. 그리고 감히 또 제3도련선까지 끄었는데 이거는 알리우산 열도, 하와이, 뉴질랜드 이런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야말로 태평양의 반을 그들이 그냥 먹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현재 미국의 강한 해군력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있죠. 자, 그런 속에서 어쨌거나 야심을 갖고 이들이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잠수함이 필요하다. 잠수함은 그 은밀성, 몰래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걸 통해서 미국의 이제 해상 지배를 이제 완화시키겠다. 적어도 1대1 먹겠다라는 것이 이제 중국인데요.
근데 중국이 만든 이 잠수함들은 너무 시끄럽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초기 모델들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초기 모델이 지금 꽤 많다 그러죠. 한급이라고 하는데요. 한급. 1974년 무렵에 취역했고요. 여기 모택동이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겁니다. 핵잠을 만들어라고. 그래서 결국 만들어낸 게 이 한급 핵잠수함인데요. 배수량이 5,500톤, 길이가 약 98m, 폭이 10m. 중국 최초의 아시아 최초 핵추진 잠수함이죠. 중국 최초이면서 아시아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도 나름 제법 발달한 나라인 것은 많습니다.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중국도 요즘은 특정한 분야에서 아직 그 기술이 못 따라와서 그렇지 웬만한 건 다 흉내냅니다. 지금은. 그러나 어쨌거나 이 당시에 만들어낸 이 핵잠수함은 별명이 수중경운기. 자, 그 다음 만들어진 게 한참 뒤 2006년에 이제 취역하는 상급입니다. 상급. 한나라급에서 상나라로 넘어오는 거죠. 상나라는 다른 말로 하나라라고도 하죠. 자, 2006년 취역했고요. 배수량이 6,096톤, 길이가 107m입니다. 폭이 11m. 요거는 소음이 상당히 개선이 돼가지고 대함 대잠 의뢰와 대함 미사일을 탑재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온 게 수급입니다. 수급. 수나라 아시죠? 수나라. 그 수급 개발 중에 있는데 중국 매체가 형체 일부를 공개했었죠. 일반적인 의뢰 모양의 잠수함처럼 생겼어요. 미국 버지니아급과 비슷한 매끈한 선체가 특징인데 대육상 공격력이 매우 향상되었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지금 미공개됐지만 현재 개발 했거나 하고 있는 것 중에 저우급이라고 있습니다. 저우급. 요건 주나라가 이제 중국말로 저우거든요. 저우급으로 이제 불려집니다. 선미가 X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그 앞에 제가 설명해 드린 수급 잠수함의 변형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가장 신경 쓰는 잠수함은요, 전략 핵 잠수함인데요. 요거는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말하죠. 이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신경 쓰이는 잠수함이 되겠죠. 요 중에는 샤급이라고 있습니다. 샤급. 샤는 하나라 에서 따온 건데요. 샤급 1987년에 취역을 했고 배수량 8,000톤에 길이 120m, 폭 10m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1987년 오래전에 취역을 했기 때문에 중국 최초의 탄도미사일 탑재 가능한 잠수함이긴 하지만 시험 기간에만 6년을 투자했고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탄도미사일 탑재한 핵잠수함이다. 이런 오명을 지금 받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진급 잠수함이 있습니다. 진급 핵잠수함. 요거는 샤급에서 조금 더 진화해가지고 개량되어가지고요. 2007년에 취역했고요. 배수량이 1만 1,000톤. 굉장히 커졌죠. 길이가 135m, 폭이 12.5m. 중국의 주력 SSBN, 소위 말해서 탄도미사일 탑재 가능한 핵잠수함입니다. 이런 말이죠. 요걸 현재 6척 정도 보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소음, 원자로 등의 성능이 개량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처럼 말이죠. 중국이 끊임없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항공모함도 지금 여러 척 가지고 있고요. 잠수함도 이런 식으로 수십 척 갖고 있죠. 그 중에서도 핵잠수함도 지금 상당히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진 거죠. 이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시시하면서 알리고 있지 않지만 이게 아름아름으로 미국 자체적으로도 벌써 그걸 포착했고요. 레이드나 공중에서 다 포착했고 그걸 내부 정보망을 이용해서 이미 다 그걸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또다시 이제 언급된 게 지난 5월경인가요? 그때 대만 해역에서 그 침몰설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핵잠 침몰설이 있었는데 그 침몰설도 당시 중국 당국은 부인을 했지만 처음에는요 중국 당국 못지않게 대만 정부도 그런 일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얼마 후에 가면 그걸 또 이제 인정해 줍니다. 사실 침몰이 있었다라고 또 그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현재 이 기술 자체가 어느 정도 미완성인데다가 이런 무리한 시도를 통해서 흠결이 많은 어떤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항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고 있다. 그래서 주변국에게는 엄청난 공포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그냥 침몰해가지고 여기서 나쁜 어떤 방사능 물질이 이제 이렇게 누출이 되고 이러면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중국이 노는 이쪽은 주로 우리나라와 황해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우리 남해, 서해 이쪽으로도 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아무튼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대국 굴기라고 하는 그런 것을 위해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시진핑 또한 말이죠. 막 길을 쓰고 미국에게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군사력 강화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비만 해도 엄청나게 지금 증강을 시켜놔가지고 우리 돈으로 1년에 약 한 350조 가까운 돈을 이 국방비에 지금 몰아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년 예산이 약 600조 좀 되지 않습니까? 600조 조금 넘는데요. 우리 1년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군비에 지금 투입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죠. 자, 아무튼요. 그동안 중국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가 다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공개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극비리에 붙여져야 될 이런 핵잠수함, 이런 침몰설 혹은 사고설이 벌써 두 번째 아닙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은 사고 발생한 지 4개월 가까이 이 사실을 계속해서 숨겨왔었고요. 미 해군 잠수함 함장 출신인 중에는 이런 것을 보고요. 벌써 이 신형 핵 잠수함이다. 그리고 이것은 침몰한 게 틀림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언해주는 목소리도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이제 사고가 난 핵 잠수함은 재래식 디젤 엔진과 소형 원자로가 함께 들어가는 하이브리드형이라는 정보까지 나왔죠. 중국은 지금 이것 때문에요. 지금 발칵입니다. 당혹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라고 합니다. 시진핑이가 이런 것을 급비에 붙여야 되는데 이게 알려졌다라는 거죠. 미 국방부가 공개한 내용은 위성사진 판독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세세하게 다 알고 있는 게 서방 언론을 통해서 다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이건 중국 해군 내부에서 이미 정보가 빠져나갔다. 그리고 휴민트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도. 그러니까 인적 자산을 통해서 아주 고급 정보까지 빼가고 있다. 공개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대형 크레인 바지선 4척이 잠수함으로 보이는 검은 물체를 수중에서 건져 올리는 사진 같은 것도 공개가 됐었죠. 때문에 이제 빼박입니다. 이것은 핵잠수함 침몰한 게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밖에 뭐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에 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을 해군력으로 보고 있죠. 해군력. 공군력과 육군력은 상당히 따라잡았다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공군력은 아직 멀었다라고 봅니다만 어쨌거나 저들도 F-35에 비견할 수 있는 뭐 이게 스텔스기가 있다라고 떠들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해군력은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미국은 사실 해군이 가장 앞선 전력을 갖고 있는 나라죠. 해군 자체에 또 벌써 공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함재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모든 항공모함에 그 많은 또 함재기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해군 전력 하나만 얻어요. 중국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죠. 지상전에서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병력만 누가 보강해 준다 그러면은 미국 해군만 어느 정도 와도 중국 하나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 정도로 막강한 해군력을 갖고 있죠. 자, 아무튼요, 시진핑은 해군력을 강화하는데 정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해군 함정 숫자는 중국이 약 370여 척인데 이것은 미국을 능가했죠. 미국이 299척으로 나오거든요. 다만 잠수함만으로 국한해서 보면 양과 질에서 모두 큰 격차가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국의 잠수함 전력은 6척의 전략 핵잠수함, 6척의 공격형 핵잠수함, 여기서 말하는 6척의 공격형 핵잠수함 요거는요, 여기 이제 그걸 이제 핵을 탑재하지 않은, 그리고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추진력만 핵으로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48척의 재래식 공격형 잠수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0척 정도 되는 거죠. 60척.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요, 모든 잠수함이 핵잠수함이고요, 14척의 탄도미사일 잠수함이고, 4척의 유도미사일 잠수함, 53척의 공격형 잠수함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과 양에서 잠수함 전력에서는 압도적으로 밀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은 현재 항모와 수상함, 잠수함 전력에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서야 앞서 제가 설명해드린 도련선, 1도련선, 2도련선, 3도련선 있잖아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지에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공격적으로 이 잠수함 전력을 늘리는데 지금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던 거죠. 서방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로 단기간에 미국 해군력을 따라잡겠다라는 중국의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럴 때 말이죠. 떠오르는 속담이 하나 생각이 나네요. 뱁새가 황새를 쫓다가는 다리가 찢어진다. 이거죠. 가랑이가 찢어진다. 이거는 이야기죠. 중국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발전했고요. 지금 상당히 부담이 될 정도로 기술도 좋다 그래요. 지금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 중국도 다 만든다 그래요. 한국보다 지금 뒤처져 있는 것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 몇 부분만 우리보다 지금 뒤처져 있지 전부 우리보다 앞서거나 비슷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중국을 후진국으로 보기에는 이미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중국이 자체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인적 자원이 있는 데다가 기술을 훔치기는 세계 챔피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급격하게 국력을 지금 신장시키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중국 핵잠수함 침몰설 이거는 국내 언론이 생각외로 크게 보도를 안 했지만요. 상당히 이게 비중이 있고 큰 뉴스입니다. 이게 벌써 지난 5월 그때도 벌써 대만 해협에서 대만 인근 해상에서 그 핵잠수함이 침몰했고 성조원 전체가 다 사망했다. 그때 55명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나왔던 유튜버 이제 군사 전문 유튜버들이 이제 주장했던 거는 그 침몰한 그 자리가 대만 해상이 아니고 우리 서해다라고 해가지고 또 발칵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근데 그것은 그 후에 이제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드디어 요건 양쯔강에서 이제 이 침몰했다라고 봐야죠. 우한 가까운 양쯔강에서. 그러니까 양쯔강이 얼마나 거대한 강인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다나 같은 거죠, 거기가. 자, 이런저런 어떤 이야기를 갖고 특히 이제 중국의 잠수함, 핵잠수함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그리고 핵잠수함 침몰설 관련해서 여러분과 이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